지금 미국 FBI가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어요. 정확하게는 조지아주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걸 지금 왜 했는지, 이게 지금 미국 전체의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건지, 이게 100% 한국이랑 연결됩니다. 조지아주 선관위 압수수색했지만은 이게 한국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한국 언론도 난리 났죠, 그죠?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연합뉴스 FBI 미국의 조지아 선관위 압수수색. 야, 채널A 미국의 FBI 선관위 압수수색. 이 순간을 내가 막 6년 기다렸다. 6년. 제가 2020년에 이 엽기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에 그거 생방송으로 보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지.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펜실, 미시간 다 이기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스탑이 되더니 바이든 표가 뱀대가리처럼 올라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공통적으로 펜실베니아주 일어났던 게 뭐냐면은 중복 투표, 불법 투표, 부정 집계, 선관위 직원의 부정, 가짜 신분증 중국으로부터 넘어왔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법적인 선거냐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거를 보도하면서 진짜 뭐가 있나?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 FBI가 이제 들어가는데 굉장히 뭐죠, 빡센 형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안에 있는 700개의 상자를 빼내갔다고 합니다. 투표 용지, 당시에 선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문서, 당시 직원들 몇 분 몇 초에 집계가 되었고 언제 투표 용지가 들어왔고 전자 투표기에 대한 어떤 조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대형 트럭까지 들어가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700개의 상자를 빼내왔다고 합니다. DNI 국장, 털시 게버드 국장도 현장에 와서 참관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털시 게버드 국장이 직접 왔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미 작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이제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미국에서도 팍스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한국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56.3%로 앞서가고 있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녁에 스탑이 되더니 바이든이 갑자기 이기는 거예요. 11,000표 차이로 이겼다, 바이든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집계가 됐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가짜 투표용지가 있는가?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 이거는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 그게 안 먹히니까 1월 6일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넣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를 수사하던 분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머그샷 찍히고 굴욕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다라고 SBS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다 틀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부정선거를 얘기했고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년 전에 이때도 부정선거를 얘기했어요. 계속 했습니다. 뭘 중간 선거를 위해서 그래? 미국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에 부정선거 전문가를 백악관 고문으로 영입했죠. 빌드업이 치밀하다고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SBS에서 민주당의 좌빨 의원들만 인터뷰하면서 마치 이게 불법 겸인 것처럼 막 몰아가거든요. 투표용지 상자 700개가 있었는데 그들이 훔쳐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운영위원 인터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민주당 소속의 이런 사람 인터뷰해가지고 무엇을 위해 이 상자들을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또 몰아간다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도 인터뷰하면서 전혀 안전장치가 보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조지아주의 선거를 총괄하는 주 총무장관까지도 패싱하고 급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재밌는 말씀 드리자면은 제발 조사 좀 해라. 이분이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거든요. 이분이 말하는 거는 털시 게바드도 지금 이 현장에 와 있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5년 수사한 것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2020년 선거와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제발 정신 차려라. 미국의 법무부가 풀턴 카운티를 조지아주 부정선거를 수사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12월에 이미 기소를 했어요. 자료 내놓으라고. 근데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무슨 뭐 군대가 쳐들어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요. 법적인 절차를 법무부가 다 밟았는데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지방 연방 판사의 합법적인 영장을 발부받고 들어간 겁니다. 풀턴 카운티 보면은 기사 제목 보십시오. 2020년 선거 때 보면은 2번이나 중복돼서 집계된 적도 있었다. 투표용지 3,000개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보도가 된 건데 이게 뭐예요? 조지아주에서 2020년 선거 때 31만 5천 표가 합법적인 인증 없이 개표가 되었다고. 지난달에 다 보도가 났다고. 한국 언론 정신 차리라고. 당신들 다 죽어. 청문회가 열렸어요, 지난달에.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을 부른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31만 5천 표가 2020년에 제대로 집계가 안 됐다고. 이따가 어떻게 제대로 집계 안 되는지 말씀드리고, 바이든이가 11,000표 차이로 이겼다고 공갈 치는데 31만 5천 표면 이거는 그 게임이 끝난 거죠, 이거. 조지아주에서도 이미. 제널 킹이라는 청문회를 주도한 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풀턴 카운티
카운티 왜 안 내놓냐. 너무 크레이지하고 너무 속도가 느리고 당신들의 부정행위가 2020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면서 질타하거든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런 거 모르니까 계속 이상한 소리 하지 한국 언론이. 자 그러면은 700개를 빼내왔는데 상자를 여기 뭐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밝혀내야 됩니다. FBI가 부정투표 용지가 있는가, 전산 조작의 흔적이 있는가, 전자개표 있었거든요. 2020년에 조지아주가 전자개표기에 조작 정황이 있는가. 이 3개를 밝혀내면 게임이 끝납니다. 셋 중에 하나만 밝혀도 끝내고. 근데 이미 거의 다 정답이 나왔어요. 조지아주는 말이죠. 풀튼 카운티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조지아주 모든 곳에 다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고요. 가장 인구가 많은 풀튼 카운티만 조작을 하면 끝나요. 모든 주가 그래요. 애리조나주도 메리코파 카운티를 조작하면 끝나는 거고. 근데 풀튼 카운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바이든이 38만 표고 트럼프 대통령이 13만 표인데 여기에서 31만 5천 표가 부당하게 집계됐으면 이거는 말 다 한 거죠. 일론 머스크도 이 조지아주 사건을 당시에 대대적으로 얘기했어요. 일론 머스크 자산이 얼마 늘었는데 그런 것만 보도하지 말고 이런 거 보도하라고. 그만 흐리노라고. 아주 거대한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면서 당시에 조지아주에서 31만 5천 표가 부당하게 집계됐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고, 마이크 벤츠라고 하는 트럼프 1기 때의 보좌관이 있어요. 이분도 이거를 대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페더리스트라는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풀튼 카운티 입장을 들어봤는데 어떤 부정행위가 나왔냐면은 태블레이션 테이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거를 사전투표부터 당일투표까지 여러 번 하잖아요. 그죠? 여러 대의 기계가 있어요. 근데 태블레이션 테이프가 왜 중요하냐면은 데이 1 첫째 날에 제일 왼쪽에 있는 A라는 전자투표기에서 투표를 하면은 그 다음 날에 투표를 할 때에는 데이터 값을 빵으로 재설정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날에는 300표, 둘째 날에 600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날 거의 데이터가 리셋이 안 되면은 둘째 날 것이 300표가 더해져서 900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블레이션 테이프가 왜 중요하냐면은 둘째 날, 셋째 날을 거듭할수록 데이터 값이 제로로 재설정됐음이라는 그 인증서를 프린트해서 빼내는 게 태블레이션 테이프예요. 근데 저거를 참관인 2명과 함께 총 3명이 사인해야 되거든요. 그 태블레이션 테이프가 있어야 각 전자투표기가 리셋이 되었고 이게 합법적인 투표라는 걸 합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하지 않고 집계된 투표용지가 31만 5천 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당시에 풀튼 카운티를 변호해줬었던 사람이 인정한 게 뭐냐면은 태블레이션 테이프에 참관인들의 사인이 없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없다 인정했어요. 여기서 뭘 더 말할 게 있냐고. 여기도 사전투표가 문제인데 이 풀튼 카운티 보시면 2020년에 사전투표 때 보시면 32만이죠. 사전투표 때 몰빵한다니까 얘들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우편투표나 사전투표의 형식을 갖춘 제도는 아예 없애야 됩니다. 아예 반박의 여지 없이 없어야 돼. 몬타나주에서는 태블레이션 테이프가 없는 관계로 투표가 더블로 이제 집계된 적도 있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조지아주만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무부가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선거 자료 안 내놓는 것들 여러 주들 다 기소 때려놨거든요. 미국의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다 찾아낼 건데 내부의 조력자들 잡아낼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깥에서 어떤 놈들이 가짜 신분증을 보내가지고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었는지 그런 걸 캐낼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신분증이 어디서 왔냐면은 FBI 조사에 따르면은 중국 그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미국 선거를 훔치기 위해서 내부의 적들과 해외의 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의 법무부와 FBI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당연히 구국의 활동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미국은 그래도 영장 발부를 해주는 판사가 있고 왜 발부해주는지 아세요? 미국 판사는 선관위랑 한 몸이 아니거든. 미국에서 선거는 말이죠. 각 주의 주무장관이 총괄합니다. 사법부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사법부가 온 선관위원장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정신나간 판사들 전부 다 선관위원장 출신이죠. 검찰이 수사하려고 해도 선거 관련해서는 모조리 다 영장이 기각되고 김세환이 사무총장 잡아가지고 한번 자백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입시비리 온갖 채용비리를 저지른 그 김세환이도 못 잡아놓고 국정원이 자료 내놓으라고 그렇게 윽박을 질러도 자료 전부 다 삭제하고 제공하고 이 상황에서 선관위를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 해커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의 수사기관은 계엄령 하에 구린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관위는. 보안 점수 31.5, 비밀번호 12345. 윈즈라는 문재인 관련된 업체가 수년간 보안을 담당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이메일 해킹돼가지고 나돌아다니고 정보가 유출되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오히려 해킹해 주십시오라고 배째고 누워있는 이 선관위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 선관위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없다라는 합헌적 선언이 바로 계엄령 선포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채널A에서 정리를 한 것처럼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은 못한다 그랬죠. 반대로 하면 뭐예요?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은 부정선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게 간접적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2023년에 52개 중앙부처에 대한 해킹 시도 차단은 2161건인데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이보다 184배 많았다. 행안부 담당하는 보안업체가 22개다. 근데 선관위 보안을 담당하는 거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행안부가 갖고 있는 유권자 정보 숫자는
2,100만 개인데 선관위가 갖고 있는 거는 4,400만 개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는 윈즈라는 업체한테 보안을 맡겨놓고 비밀번호 1, 2, 3, 4, 5로 해놨다. 근데 이 윈즈는 문재인 관련된 회사다. 이거 자체로 끝난 거야. 게임이 그냥 문을 열어둔 거라고. 야 선관위 너네가 말했지 내부에 조력자 쓰면 안 된다고. 이게 내부에 조력자야 지금 이게. 자 그럼 이게 마두로 사건과 어떻게 연결된지 해설해드리자면은 에콰도르에서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FBI가 조지아주 선관위에 들어간 그날에 에콰도르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마두로가 이때까지 에콰도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보도가 나면서 검찰이 에콰도르 좌빨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타이밍이 웃기죠 그죠. 우리 두로햄이 뉴욕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미래가 없잖아. 그 양반이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끝났는데 게임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변호사들 보내서 뭘 받아냈다 했죠 그죠. 지금 마두로가 잡혀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서 뭘 알아낼 생각은 없냐 물어보니까 그럴 생각은 없다. 변호사들이 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변호사들이 뭔가를 알아냈다라고 대답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뭘까? 지금 두로가 뭔가를 불고 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 얘기했어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제재를 할 때에도 거기 부정선거가 있어서 하는 거로 얘기했어요. 선거 조작과 관련이 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사 보시면 조지아 선관위로 습격했을 때 같은 달에 마두로가 에콰도르 대선 개입했나 이 기사가 뜨죠. 기사를 요약하자면은 좌파 정당을 마두로 자금이 후원을 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건데 저는 마두로가 부럽다 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죠? 에콰도르가 왜 중요한가? 트럼프가 지금 노리는 거는 미국 부정선거 때려잡는 것은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가 야 두로 너 이때까지 볼리비아랑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등 아르헨티나 등등의 스마트매틱과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선거 개입했지. 이거를 지금 마두로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답변을. 마두로가 1차적으로 에콰도르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콰도르 하면 뭐가 떠오르죠? A웹이 정확하게 에콰도르한테 개표 결과 전송 시스템을 수출한 적이 있어요. 얘네가.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요즘에 서반구라는 단어를 강조 많이 하죠. 서반구 건드면 다 주고 부정선거를 잡아야 서반구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서반구에 두로 너만 사고 쳤냐? 물어봤는데 혹시나 두로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에 A웹이 있는데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갔는데 그 결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게 아니고 사이버 해킹 당하는 나라가 됐어요. 선거 때마다. 미국의 소리 보도잖아요 저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에콰도르랑 연결되고 베네수엘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결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게 한국 문제로 이게 끝나겠냐고. 스마트매틱을 지금 팔아넘긴 데가 서반구뿐만 아니고 필리핀에도 가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스마트매틱이 2024년에 철수하고 난 다음에 A웹의 사주를 받은 미르 시스템즈가 필리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사정권 안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선관위와 A웹이 이때까지 뭘 숨기고 있었는가 궁금해지죠 그죠. TV조선의 보도를 보면은 당시에 선관위가 시스템 구성도의 경우에는 IP 주소와 서버 용도와 같은 핵심 정보는 삭제한 뒤에 제공했다. 이때까지 얘네들이 뭘 털렸나를 숨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이 들어온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얘들이 바깥의 어떤 정보를 받아봤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예요. 에콰도르나 이런데 지원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지아주 압수수색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오래된 부정 카르텔을 드디어 좀 뿌리를 뽑을 때가 됐습니다. 과거 기사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썼었던 노무현이 당선됐었을 때 전자개표를 썼습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표의 부정투표지가 나왔거든요. 이회창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노무현 쪽으로 가는. 그것만으로 전자개표를 쓰면 안 돼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필리핀에다가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국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팔면 안 된다고. 전산 관련된 어떤 교수께서 당시 국회 나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2008년에 이거 팔면 안 된다. 우리나라 개표기 문제 많다. 필리핀 대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 2008년에 수입을 하기 위해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결과 부정선거와 조작이 가능해서 선거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2008년에 필리핀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전자개표기 수입을 반대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소스 코드를 달라고 했는데 중앙선관위가 제공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얘네들은 은폐, 변명, 범죄 조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미르 시스템즈를 수사해달라고 시위하고 그러거든요. 그죠? 작년에 시위했어요. 우리나라 선관위는 도미니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에도 선거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반구를 침투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너희들 좌빨들 우리 군인들과 계엄군과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침투했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너희들이 멀쩡한 나라에 침투해서 부정석을 심은 거야. 너희들이 중국과 북한의 침투를 용인한 거야. 그 침투를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야.